안녕하세요. 머니카피 랩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좀 올리고 있네요. 죄송스럽게요. 제가 사실은 최근에 건강상의 이유로 좀 방송을 많이 쉬었죠. 쉬면서 개인적인 건강 회복에 집중을 좀 하면서 매매도 많이 안 했습니다. 현물 위주로 하면서 리플렉스란다. 릴렉스 그리고 리프러시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제 11월 마지막 날인가요? 오늘이 내일까지 있던 거예요. 11월이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군요. 11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비트코인도 반등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의미가 될 만한 여러분 인생에 좀 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영상을 준비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누워서 생각 좀 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 아이디어라기보다는요 여러분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영상의 특징은 다들 아시겠지만 편집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노받고 다이렉트로 그냥 녹화해서 바로 올려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말하다가 실수가 있거나 발음이 세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행을 한번 떠나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부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부자가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들, 여러분 포함입니다. 전부 다 하지 않는 딱 하나의 행동,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 부자는 어찌하여 부자가 되었을까요? 가난한 자는 어찌하여 부자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 또한 이것을 깨닫는데 오래전에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길어봐야 한 2년 된 것 같아요. 코인판 그리고 주식 투자 시장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깨우쳤는데요. 그리고 저 또한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한 가지, 바로 여러분께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차트는 S&P, 즉 전 세계의 500개의 우량주들을 평균 지수, 즉 주식 가격의 주가의 평균치를 이렇게 차트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S&P 500 지수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그 출발점이 1871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화두되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인데, 자, 일단 우리 1차 산업혁명은 S&P 지수 차트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섬유기술, 제조기술이 좀 발전했고요. 2차 산업혁명 시기가 가장 깁니다. 1830년부터 한 1970년대까지 내연기관이 발전하면서 석유, 결국엔 석유 그리고 전기의 발명으로 인해 내연기관으로까지의 발전이 있었고요. 그런 내연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다양한 지금 현대생활을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 플라스틱, 비행기, 자동차, 에어컨, 세탁기,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기 등등등등 다양한 것들이 바로 이 시기에 개발되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얘기는 왜 하냐? 3차 산업혁명 얘기를 빠뜨렸군요. 3차 산업혁명은 바로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 보급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지금의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근 40년 전에 절대 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저희는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바뀐 게 참 많죠. 인스타그램도 할 수 있고요. 요기요, 배달의 민족 등으로 편리하게 배달도 시켜 먹을 수 있었고,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리고 지금은 정보의 바다, 아니 정보의 홍수라고 할 만큼 내가 노력하고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누구나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과거는 그렇지 않았죠.
예를 들어 땅을 사고 싶고 부동산만 사고 싶어도 발품을 계속 팔아냈어야 됩니다. 내가 정보를 얻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됐고 노력 대비 얻는 정보의 한계치도 극명확했죠. 하지만 지금은 내 노력 대비 얻는 결과치는 과거 대비 엄청나게 큰 차이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보가 보편화되고 정보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경제의 급성장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세상이 급변하게 됐죠. 그러면서 아이폰도 나왔고요. 다양한 우리 뭐 테슬라 같은 전기차도 발명이 되고 모든 게 정보 기반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정보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사고 파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를 보고 있어요. 지금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과도기예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단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상하는 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뭐 메타버스, 크립토 같은 새로운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과 앞으로 발전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그 어떤 것의 차이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웹 2.0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신문에서 뉴스에서 온갖 유튜버들과 트위터에서 떠들고 있는 것이 바로 웹 3.0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웹 3.0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웹 2.0과 웹 3.0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웹 2.0은 양방향 통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요거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웹 1.0 시대도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모뎀 시절 기억하시나요? 하이텔, 나우누리. 이때는 우리 같은 통신자는 즉 통신에 연결해서 정보를 얻어가는 역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보를 받기만 할 수 있는 일방향, 단방향 통신을 했었는데 이제 인터넷이라기보다는 고속 인터넷이라고 해야 될까요? 광통신, ADSL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양방향 통신, 웹 2.0, 즉 정보를 받고 쓰는 것까지 그 키보드 워리어가 생성됐죠. 그 다음에 웹 3.0은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양방향 통신 플러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수익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뉴스를 봐도 수익이 나고 내가 그냥 웹 브라우저만 써도 수익이 나고 내가 그냥 카카오톡만 사용해도 수익이 나는 이런 구조, 즉 수익이라는 하나의 팩터가 더 추가된 게 웹 3.0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크립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즉 암호화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암호화폐 코인의 형식으로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줍니다. 지금도 이게 돌아가고 있는 많은 서비스도 있죠. 대표적으로 브레이브 브라우저 들어보셨나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라는 BAT, 업비트랑 빗썸에도 상장되어 있고요.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고 이 BAT라는 회사에서 만든 브레이브 브라우저고요.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 쓰면은 보상으로 BAT 코인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 중에 토큰 포스트라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언론사인데 이 친구들도 내가 뉴스를 보면 코인을 줍니다. 퍼블리쉬라는 토큰 포스트 발행사에서 만든 퍼블리쉬라는 코인을 나에게 제공을 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좋아요 누를 때마다, 댓글 달 때마다요. 자,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웹 3.0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냐? 부자들은 바로 이러한 대산업혁명 시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알고 그것을 이용한다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S&P 차트를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었던 곳들을 체크를 해뒀는데요.
첫 번째 구간을 좀 보도록 할게요. 과거를 좀 보시면, 주가가 상승을 하긴 했다마는 엄청난 뚜렷한 이쪽 부분처럼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펜 툴 좀 켜고, 네, 펜으로 해볼게요. 이 구간, 여기서 가장 특이한 것은 여기죠. 마이너스 84.15%라는 엄청난 폭락을 가져다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도 무서운 세계 경제 대공황이죠. 약 4년에 걸쳐서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총 4년의 기간 동안 전 세계의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마치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리고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천지에 널렸었던 바로 그때 그 시절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죠. 우리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때 우리나라도 물론 힘들었습니다. 요런 시대를 겪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이러한 폭락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만큼 80% 이상 하락했던 적은 S&P가 시작한 1870년대 이래로 거의 한 150년 넘는 역사 동안 없었다. 딱 한 번 있었다. 자, 그런 게 바로 세계 경제 대공황 사건이었고요. 이후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결국에 하락은 4년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피폐하고 4년 이 기간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바로 이럴 때 부자가 탄생합니다. 무슨 부자? 신흥 부자. 과거의 부자들은 몰락하고 새로운 부자가 바로 이런 곳에서 탄생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나고 이 시대의 어떤 회사에 주식을 보유하거나 혹은 새로운 기술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채권을 사놨다거나 이랬다면 1933년, 즉 세계 경제 대공황이 끝난 이후로 1972년까지 오일 쇼크가 있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여러분 인생은 그냥 황금빛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때 100만 원어치 미국의 혹은 전 세계의 우량주 아무거나 하나 사놨다면 2450%, 즉 평균적으로 최소 2452%의 자산이 펌핑 될 수 있었던 시기죠. 이 시기에 신규로 투입한 기업에 여러분이 잘 투자했다면 그 기업이 어떤 거겠어요? 이때가 2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2차 산업혁명 시대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것도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마지막 구간이 여기예요. 급격히 성장한 이때 새로운 신소재, 지금 같은 신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력 향상이 아닌 기존에 있던 석유, 전기, 이런 내연기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던 그런 회사들이 이때 크게 성장을 했죠. 그렇지 않고 그냥 과거의 석탄, 석유 머무르면서 거기서 더 이상 발전 없던 회사들은 나락을 갔고요. 속가내기의 시절이었죠. 이때 세계 경제 대공황 시대 때 대부분의 회사가 무너지고 신규 회사가 나오면서 그런 회사들이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시기였죠. 이때 내가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새로운 회사에 투자했다면, 즉 앞으로의 산업을 바꿀 만한 그런 회사에 투자했다면 2452%가 아니고요. 아마 20만 프로 수익이 났을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급변할 때, 즉 세상이 망할 것처럼 하락한 이후 그 다음에 발전, 여기도 한번 볼까요? 우리 오일 쇼크란 말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1973년부터 74년까지 중동에 전쟁이 발생하면서 오일 공급, 즉 석유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일 쇼크가 발생했고 공장들이 멈추기 시작하고 당연히
글로벌 경제시장은 악화되고 S&P 또한 거의 50%에 가까운 하락을 이루어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시대가 지나니 또다시 1974년 오일 쇼크가 끝난 이후에 2000년대 초반까지 닷컴 버블 붕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또다시 26년간 무지성 상승. 이때는 26년 동안 여기서 사도 어디서 샀든 간에 무조건 수익을 낼 수밖에 없었던 2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요. 이때는 40년이죠. 40년 동안 어디서 사든 무조건 수익이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즉 4년 하락했죠. 이 시기를 잘 견뎌야 돼. 이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게 끝날 때쯤. 아니면 들어가셔도 돼. 어떻게? 분할 매수만 했어도. 제가 항상 제 강의에서 강조하는 게 1124 아닙니까? 그럼 매년 첫 번째年도에 10%, 20%, 40% 정도를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평단이 이쯤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상승을 40년간 누릴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분할 매수 전략만 잘 짜면 돈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 부자들이 하는 행동 중에 여러분이 하지 않는 바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부자들은요. 여기서 투자를 하고요. 여기서 투자를 하고요. 여기서 투자를 하고 여기서 투자를 하죠. 여러분은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왜? 이미 내 인생이 존망 상태거든요. 현재도 볼까요? 여기도 지금 기회죠. 내년이면 어쩌면 거의 저는 내년이라고 봐요. 내년이면 이제 마지막 경기 침체가 끝나고 내후년부터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여러분이 견디지 못하면요. 이미 풀 대출 땡겨가지고 집 사고 코인 투자하고 주식하고 이랬으면은 여러분 이제 이 시기 못 견딥니다.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욕심 안 부리고 코인 투자 안 하고 주식 안 하고 집 안 사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요. 이걸 경험하게 되겠죠. 최소 10년, 20년, 길게는 40년. 더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까지 터지면 시너지, 펌핑. 자산이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늘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욕심에 의해 참 신기하죠. 차트를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하락했던 기간은 정말 짧습니다. 길어봐야 4년. 역대 최고의 하락이 4년이에요. 그 4년 이후로 지금 100년 동안 계속 상승 중입니다. 중간중간 조정이 있지만요.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100년 전에 할아버지든 누군가가 미국에 주식을 사놨다.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엄청난 부잣집 도련님으로 혹은 부잣집 공주님으로 계시겠죠. 인생은 타이밍이고 그 타이밍 또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타이밍을 맞췄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죠. 모든 게 시간에 귀결됩니다. 부자들은 바로 이 시간을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하지요.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매수를 하고 시간을 인내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사고 시간을 인내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산업혁명, 즉 세상이 완전히 바뀔 만큼의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혹은 그 직후에 큰 폭의 하락이 있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요. 지금 2010년부터 계속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임의로 손을 그어놨어요.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나 로봇, 메타버스 같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만들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시기를 2010년부터 제가 측정을 해놨습니다. 자, 어찌됐든 2010년 이전에는요. 이렇게 닷컴 붕괴 사건이나 세계 글로벌 경제 금융 위기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50%대 각각 하지만 닷컴 버블 붕괴 때도요. 3년입니다. 꼴랑 3년 버텼으면 그 뒤에 상승이 나왔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도요. 꼴랑 1년입니다. 1년만 버텼으면 내가 1년만 잘 버티고 그때 매수를 했으면
지금 14년 동안 계속 상승만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조정이 있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하락은 기회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이유 없는 하락이 아니라 끔찍한 사건에 의한 하락. 예를 들어 닷컴 버블 붕괴, 오일 쇼크, 세계 경제 대공황,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중간에 하나 우리 여기 차트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 하락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대단했지만 사실 별게 아니었던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글로벌 경기 침체. 이런 굵직한 사건 안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놔야 한다는 거죠. 부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워런 버핏 또한 현재 매수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너무나 유명한 우리 그 빅쇼트라는 영화 주인공 마이클 버리 또한 현재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죠. 또 지금 매수 기회구나. 가짜야.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합니다. 여러분처럼 무지성으로 그냥 인생을 갈아 넣어서 한 방에 그냥 몰빵하는 그런 매매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단 한 명도 그런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은 트레이더들밖에 없어요. 트레이더. 그래서 트레이더는 숙명을 가지고 있죠. 일순간에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일순간에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전 재산을 몰빵하는 방식의 투자는 투자가 아닌 도박입니다. 그런 도박을 하면은 부자가 될 수는 있죠. 큰 부자가 금방 되죠. 하지만 완전 땅거지도 금방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너무 많죠.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 단기간에 거지가 된 사례는 세상에 널렸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부를 계속 축적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부자들이 바로 후자에 속합니다. 그들은 장기간에 시간과 인내, 노력을 갈아 넣어서 그것을 현재의 부의 가치로 승화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마음 급할 거예요. 지금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고, 지금 당장 내일 카드값 내야 되는데 뭘 어떻게 10년을 기다려. 네. 그런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 상황이 안 된다면요. 부자는 못 됩니다. 단호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락을 견디고 이곳에서 큰 타격을 입지 않을 만큼의 준비가 미리 되어 있는 사람, 즉 이 앞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자산을 일정 부분 불려놓은 사람만이 이 장에서 수익을 실행하고 그 수익 실행한 금액을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타이밍을 보다가 하락의 끝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될 것인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절대 못하는 행동이고요. 다음번 40년 동안 계속 올라갈 그런 사이클에서도 부자가 될 수 없죠. 손가락 빨고 남들 부자 되는 거 구경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요 절대로 투자에 임해서 풀 매수 따위 하지 마십시오. 잘못 물려서 이런 꼭대기에 물리면 여러분 다음 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요 본인 평단까지 올라오면 무서워서 팔 수밖에 없게 돼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한이 있어도 꼭 내 자산이라고 하는 건 내 주머니 현금 확보를 항상 해놔야 된다. 중요한 시기에 현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돼요.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이거 12개월 차트예요. 여러분 내일 당장 중요한 시기가 오지 않고요. 다음 달에도 오지 않아요. 몇 년 후에 올 수 있는 거고 길어봐야 4년, 짧으면 2년, 더 짧으면 1년 안에 옵니다. 항상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리 길어도 4년이란 얘기죠.
이 4년 여러분 못 참습니까? 대학교도 4년 다녔는데요. 초등학교는 7년인데요. 고등학교, 중학교 3년씩 6년인데요. 군대도 2년인데 아니 길어봐야 4년이고 보편적으로 2년이에요. 보편적으로 2년의 하락 기간을 끝나면 대상승이 오는데 이거를 왜 못 기다릴까?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욕심에 의해서 이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갈 거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공상과학 같은 소설을 여러분 머릿속에 스스로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중요한 시기에 투입할 시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더라도 우리에겐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세상에 기회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야. 항상 와요. 중요한 기회는 항상 오니까 요번에 기회를 못 찾았으면 여러분의 탓이에요. 여러분이 준비하지 못했던 거고 여러분이 무지해서 지금의 하락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음 장에는 다음 기회에서는 절대 놓치지 맙시다. 그 기회가 빠르면 또 10년 안에 올 겁니다. 10년 금방 가요. 다들 이제 크나큰 착각을 하죠. 나는 1년 안에 부자가 될 거야. 나는 2년 안에 부자가 될 거야. 여러분 지금 20년 넘게 30년 넘게 살아오면서도 부자가 못 되는데 어찌하여 2년 만에 1년 만에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 헛된 꿈은 이제 버리시고 다음 중요한 시기에 정말 큰 폭의 하락이 있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중요한 기술과 중요한 종목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셔야 돼요. 즉, 그 다음 제너레이션 시대를 이끌 만한 새로운 기술과 이런 기술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기술의 핵심인 또 우리가 지금 발담고 있는 코인판의 프로젝트는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제너레이션을 이끌 만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면 되고, 즉 코인을 매수하면 되겠죠. 이런 식의 여러분의 그 투자 사이클을 이제 좀 바꾸셔야 됩니다. 아, 내일 업비트에서 뭐가 오를까? 내일 경주만은 뭐가 될까? 들어가야지. 이런 거는요, 오래 가지 못하고요. 패망의 지름길이고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음 시대를 이끌 만한 기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런 기술을 현재 가지고 있는 크립토 프로젝트, 그런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코인들,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해 놓으셔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차트도 중요하지만요. 지금은요. 펀더멘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를 들어 이오스라면 이 이오스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되고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로움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보셔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같은 침체기 하락기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행동이에요. 차트의 바닥이 어딜지 차트 백날 들여다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이롭고 그렇게 해야지만 예를 들어 2차 산업혁명 끝 지점에서 여러분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놨다면 지금 인생은 바뀌었겠죠. 그죠? 이때처럼 이제 새로운 3차 산업혁명을 이끌 그러한 회사의 주식과 그러한 코인들을 매수를 해놓으시면 여러분 4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부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 증손자, 고손자까지 다 떵떵대면서 살 수 있는 부를 축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착각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한 1억은 진짜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닙니다. 1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3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1000만 원 있으면 더 좋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펀더멘탈 위주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 앞으로 미래를 움직일 만한 종목, 미래를 움직일 기술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포커스를 두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나왔어요. 짧아봤자 1년이고요. 길어봤자 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기회 절대로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짧으면 10년, 길면 40년마다 찾아오는 이러한 절호의 찬스. 우리 놓치지 맙시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저리주저 떠들면서 중간중간에 헛소리도 했지만 잘 들어주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갈까요? 저기 보시죠. 하락은요. 많아봤자 80이에요. 이것은 전반적인 우량주 기준이고요. 단 상승은요. 끝이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2400%죠. 그런데 여기까지 한번 재볼게요. 경제대공황 이후로 현재까지는요. 10만 %입니다. 상승은 끝이 없지만 하락은 끝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종목만 잘 선택한다면 언젠간 그 하락이 끝이 나고요. 끝이 없는 상승을 여러분 눈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즉 분할 매수를 잘 해야 된다. 내 시대를 몰빵하지 말자. 분할 매수 계획을 잘 세우자. 제가 제 강의에서 1124를 분할 매수법을 알려드렸으니 여러분이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갖고 앞으로 미래 계획 잘 세우시기 바라고 우리 한 3년 후에 5년 후에 다 같이 부자가 돼서 좋은 모습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오늘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